자,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인데요. 요 가운데 있는 여기 재생과 멈춤 정지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포인터가 계속 돌아가다가 제가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해 보죠. 멈추죠?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선택이 됐네요. 이번에는 이쪽이 선택이 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이제 랜덤하게 멈추게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원리인데요. 조금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서 같은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여기 있는 또 재생 버튼을 클릭해서 쭉 움직이게 하고요. 그래서 멈춥니다. 다시 멈추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넣고요. 빈 슬라이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화면으로 만든 다음에 아까 그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 포인터가 있는 원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눈물방울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적당하게 크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일단 위치를 시키고요. 자, 이거를 이제 회전을 시키면서 이쪽이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부분이 이제 선택이 된 것이죠. 뽑기에서 추첨이 된 건데, 이거를 일단 회전시켜야 되는데, 회전이니까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정하느냐 하는 거를 일단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이쪽에 애니메이션 종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강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할 건데, 여기 보면 회전이라는 게 있죠. 이게 스핀 한다고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는 바로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여기 애니메이션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에서 회전을 누릅니다. 회전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1번이다라는 표시가 나오고, 애니메이션 창을 보게 되면 이쪽에 눈물방울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재생 시작을 해보게 되면 이게 쭉 한 바퀴 돌아가요. 이쪽에도 미리 보기를 해도 똑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한 바퀴를 돌아가는데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집어넣고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면 클릭을 하면 한 바퀴 쭉 돌아가고 멈추겠죠. 한번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한 바퀴 돌다가 멈춰요.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바퀴가 아니라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에 클릭을 하면 이게 딱 그 순간에 멈춰야 되겠죠. 이 뾰족한 포인터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 있든지 간에. 그럼 그런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면은 일단 얘를 계속 돌려야 돼요. 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요 눈물방울 3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여기를 클릭을 하고 타이밍 부분을 클릭합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효과를 주는 거죠. 타이밍 부분을 여기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반복이라는 부분을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얘는 계속 돌아갑니다.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고 클릭을 하면 얘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 쇼가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 다시 클릭을 하면 얘가 딱 멈춰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을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클릭을 할 때까지, 어떤 클릭이 일어날 때까지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얘가 쭉 돌아가다가 클릭을 하면 멈추겠죠?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내면 안 되고 요게 돌다가 클릭을 하면 이게 딱 멈추고 그 자리에 새롭게 이 도형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추가를 하고 나타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가 나타나죠. 이거는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면 자, 슬라이드 쇼 진행을 하고 아무데나 클릭을 해요. 쭉 가다가 다시 클릭을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멈추죠. 다시 클릭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한번 클릭을 하고 그럼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클릭을 하면 어떤 자리에서 멈춰요. 멈추는 게 이제 랜덤하게 멈추는 겁니다. 요
포인터 부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누르는 순간에 딱 멈추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하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서 요게 필요한 순간에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도형 하나를 더 넣어요. 뭐 이런 도형을 하나 넣을게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클릭하면 얘가 계속 돌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시 클릭하면 이게 멈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게 클릭 버튼이 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시작 버튼이 되는 거죠. 얘를 클릭하면 얘가 돌아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얘 입장에서는 처음에 클릭할 때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게 이거였죠. 여기에서 이 타이밍을 확인해 보고 시작되는 옵션을 여기를 다음을 클릭하면 시작으로 바꿉니다. 뭘 클릭하면 요 직사각형 4라는 걸 클릭하면 요거를 클릭하면 일어날 수 있게. 그 다음에 요거는 멈추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것도 다시 타이밍 옵션을 시작되는 옵션에서 시작 옵션을 다시 요거 똑같은 거를 다시 누르면 멈추게.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클릭합니다. 돌아가죠. 멈춥니다. 돌아가서 멈추고 돌아가서 멈추고 계속 이제 얘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게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고, 이거를 눌러야 여기에 바늘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속도가 돌아가는 속도가 좀 느리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왜냐하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서 다 보이면 어디서 멈출지를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생하는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빠르죠. 멈추고 돌아가고 멈추고. 근데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클릭을 하고 이쪽에 아까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여기에 재생 시간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원래는 이쪽에서 제한적이고 여기서 더 자세하게 더 정밀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몇 개 있고 여기에서는 더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0.1초 뭐 이런 식으로 0.25초 그럼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클릭을 하면 멈추고 클릭을 하면 멈추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그래도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일단 지우고 단추를 좀 이쁜 걸로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해서 아이콘으로 넣고 이쪽에서 재생. 그러면 자, 요게 괜찮고 요거를 하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정지. 요걸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시작될 때도 누르고 요거는 이제 안에가 투명한 거니까 시작될 때도 누르고 끝날 때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있게 되면 끝날 때 이걸 누른다라는 의미를 확실히 줄 수 없어서 이 정지하는 버튼도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정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세트로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세트로 넣고 요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G를 눌러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요 안에 넣어줘요. 뭐 색깔이 더 이쁘게 내면 되고요. 이것도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있는 애니메이션은 시작되는 옵션이 이게 트리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트리거하고 타이밍에 있는 시작 옵션하고 같은 겁니다. 영어로도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는 트리거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서는 시작 옵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T라고 돼 있죠. 왜 T냐 그러면 이게 트리거여서 T예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요 시작되는 거를 그룹 11, 이게 그룹 11이거든요. 이름을 잘 모르면 여기 도형 서식에서 선택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게 눈물방울이고 요게 그룹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이름을 적당하게 다른 걸로 줘도 됩니다. 기억하기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다시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와서 여기를 눌러도 되고,
이게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트리거를 타이밍에서 시작 옵션을 바꿔주면 되죠. 여기에서 바꿔줘도 돼요. 여기에서 요거는 클릭된 상태에서 요 트리거에서 클릭할 때 뭐를 그룹 11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쇼를 진행해 보게 되면 손가락이 이쪽에 가면은 나타나죠. 마우스 커서를 일찍 올려놓으면 돌립니다. 멈춰요. 돌리고 멈추고 돌리고 멈추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쪽에다가 이름을 쭉 나열해 주면 되겠죠. 자, 이름을 나열해 줄 때도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여기 일단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일단 이름을 한번 쭉 넣어줘 보죠. 예를 들어서 태조, 그냥 샘플이니까요. 이게 뭐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떤 순서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뽑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명단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요쪽에 좀 경계선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을 마련해 주고 정확하게 어디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딱 알아야 되니까 경계를 좀 정해주는 게 좋겠죠. 편의상.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둥글게 배치를 하고 싶으면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자,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변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변환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크기를 키우고 이 적당히 크기를 키워도 이게 원이 동그랗게 안 쓰여지죠. 왜냐하면 글자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글자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홈에 들어가서 글자의 크기를 좀 키워줘 볼게요. 가득 차게끔. 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씌워줍니다. 크기가 한 번에 대충 맞은 것 같아요. 뭐 글꼴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번역해주면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된 거예요. 뭐 색깔이라든가 글꼴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자, 이제 슬라이드쇼 진행을 해보면 그림은 이쁘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이 바뀌잖아요. 자, 이거는 요 그림이 제일 마지막에 그린 거죠. 요 이름 리스트가. 그러니까 이 이름이 들어있는 요 그래픽이 요 텍스트 상자가 제일 위에 올라와서 미리 그려놓은 이 그림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제일 뒤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렬 부분에서 제일 뒤로 빼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이 그림이 제일 뒤로 갔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앞에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각종 그래픽들의 정렬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돌다가 멈추고, 돌다가 멈추고, 제가 클릭을 안 했는데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이쪽을 확인해 보면 돌다가 멈추는 거는 이제 도는 시간에 어떤 제약이 걸려 있다는 소리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4.8초로 돼 있네요. 이거를 다시 다음 클릭할 때로 바꿔야 되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돌리고 클릭, 돌리고 클릭, 돌리고 클릭, 돌리고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요거 뭐 그림이야 내가 원하는 걸로 여러분들 알아서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샘플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회전하는 관역판으로, 여기서는 선택하는 항목이 고정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화살표가 찍는 형태인데 아예 그냥 관역이 돌아가면서 딱 멈춰서 그 포인터가 위치한 곳이 선택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해볼 수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그려서 뭔가 자리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쪽에 차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차트에서 원형 차트, 파이 차트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차트가 그려지면 이렇게 칸칸이 그려지잖아요. 요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요 항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4개가 있는데 여기를 6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제가 1이라고 친 거는 여기에 있는 파이의 크기를
균등하게 맞추기 위한 그런 거죠. 요 조각의 크기를. 12대도 되고 22대도 되고 32대도 상관없죠. 똑같이만 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칸을 균등하게 나눠주고, 요쪽에는 두 번째 칸에는 요거 쓰는 게 중요한데,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그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거를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관역의 크기를 더 크게 해서 그 조각의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주면 되죠. 2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2로 누르면 그 부분이 2배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렇게 항목이 나오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죠. 자, 이런 것도 지웁니다. 여기 있는 범내 레전드도 지우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지는데, 여기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글자를 집어넣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이버를 일단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11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추가가 되죠.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이 값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들어간 거예요. 데이터 값이. 그럼 이게 아니고 셀 값, 아까 셀에다가 이 이름을 다 적어놨잖아요. 이런 이름들을. 그러면 그 셀 값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느 셀이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요쪽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쭉 클릭을 해요. 그럼 그 내용이 이쪽에 들어가죠? 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글씨를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색깔 같은 것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나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바꾸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럼 여기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차트인데 전체적으로 그림이 옆으로 길잖아요. 옆으로 길면 이걸 회전시키면은 이게 삐뚤삐뚤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새로운 거에다 쓸 때 여기다 붙여 넣을 때 일단 그림으로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 놓고 요거를 반듯하게 잘라줘요. 뭐 동그라미에 맞춰 자를 수도 있고요. 가로 세로 비율을 동일하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로 맞춰서 정확하게 자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정도로 쓸 수 있죠. 아니면은 조금 더 Shift 키 눌러서 맞춰주고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돌리는 회전 버튼을, 여기 있는 요 회전 버튼을 그대로 갖다가 카피해서 이쪽에다가 써보겠습니다. 그럼 요 가운데 넣어도 되고 뭐 이쪽에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디자인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뭐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쁘게 넣어도 되고, 어떤 설명으로 글로 써도 되고, 도형으로 만들어서요. 텍스트 상자 같은 걸로 만들어서 글을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어떤 설명에서 뭐 여기를 눌렀다가 멈추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되는 단추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자, 일단은 이게 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추가를 하고 회전을 시키고, 자, 회전을 시킬 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타이밍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반복은 뭔가 클릭할 때까지. 시작 옵션은 여기 있는 그룹 2 요거를 움직이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멈출 때는 다시 애니메이션 추가를 하고 나타나기를 하면 되죠. 짠 하고 나타나면 되니까 이것도 타이밍을 시작 옵션으로 바꿔주면 되죠. 여기서 해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룹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재생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숫자를 조절해주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가면 커서의 모양이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회전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뭔가 포인터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됐다, 얘가 됐다. 우리 그 뽑기 판을 돌리면 뭔가 딱 꽂아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거는 삽입해서 이렇게 도형에서 원 같은 거를 그려서 원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전 편집을 해서 좀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계선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틀어주는 게 좋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이쪽을 가리킨다. 요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주고, 그러면은 요거는 뭔가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정적으로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그림자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돌려보면 여기 있는 게 돌리는 단추죠. 이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제가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거 돌아갈 때 요게 사실은 요게 좀 원래는 이런 게 애니메이션에 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이렇게 파닥파닥 요 경계선에 요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걸려서 계속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애니메이션 하나 넣어줘 볼게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재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회전을 넣어줘요. 회전을 넣는데 이거는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고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타이밍에서 이 효과를 줄 때 여기에 있는 그 방향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양을 360도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 정도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정도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요 중심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 이쪽으로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한 몇 도 정도 되느냐,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도 정도, 나중에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얘는 이것도 언제 움직이느냐, 얘가 돌아갈 때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요 트리거를 여기서 해볼게요. 이거는 요 그룹 2가 움직일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안 돌아가는 거는 요게 타이밍이 앞에 게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여기는 클릭할 대로 되어 있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전 효과와 함께, 이전의 다른 효과와 똑같이 같이 움직여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돌아가는 거보다 먼저가 아니고, 이게 잘 봐야 돼요. 돌아가는 거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요 그림의 바로 아래 있죠. 그림원은 뭐예요? 멈출 때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보다 앞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래야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돌아가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한 바퀴가 쑥 돌아가죠. 이게 움직이면서 이걸 다시 20으로 바꿔주고 엔터를 치고 20으로 바꾸고, 타이밍을 얘도 좀 같은 속도로 파닥파닥 움직여야 되니까 하고, 다음 클릭할 때까지로 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탁탁탁 움직이는 게, 요거 초를 맞추면 되죠. 그래서 멈추면 딱 멈추죠. 얘도 지금 이게 어느 각도에서 움직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서 멈출 수도 있고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딱 멈출 때 포인터의 각도가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여기서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이 애니메이션을 움직이고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 그런 것들만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게 쓸 수 있고, 뭐 발표장이나 이런 데서 다음 발표자 선택할 때도 이런 거를 응용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차트로 여기서 다시 이제 고치면 되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데이터 편집을 다 해서 내용을 계속 수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단이 늘어났다. 내가 엑셀 파일에 학생들의 이름을 다 10명 적어놨다. 그럼 여기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만들고 이 그림만 또 교체하면 되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